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그 어느 때보다 오타가 많았던 정답은 휴게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게 시간, 특히 폭염일 때는 1시간이라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현장에서 이게 법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다 보니까 1시간마다 10분씩 쉬도록 하는 현장이 거의 없는 것처럼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또 주고 계시네요. 0024님, 제 친구가 평택 삼성 반도체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 폭염에도 쉴 수가 없대요. 일용직이어서. 그쵸, 거기 공사 현장이 많은데. 7243님은 어린이집 교사예요. 애들 재우고 나면 휴게 시간이지만 실상은 쉴 수가 없는 현실이 슬퍼요. 그렇죠. 아기들 재워놓고 또 그 다음에 할 일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요. 8455님, 정답 휴게 시간 맞춰주셨고요. 굴착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덥네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문 열고 일하는 중입니다. 굴착기 일하시는데 에어컨이 고장났다고요. 아이고 참. 김대현님은 회사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너무 힘듭니다. 휴가철이라 교대 근무 중입니다. 잠시나마 성공예감에서 휴식을 취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휴가 떠난 그 동료들 일자리까지 또 메워야 되는 분들 많아서 날 더운데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7227님은 소방관입니다. 요새 벌집 제거 출동이 많은데 보호복을 입고 작업하면 한증막보다 더 뜨겁습니다. 요즘에 그 기사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벌집 제거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거를 소방관 분들이 다 찾아가서 제거를 해주고 계시고요. 정말로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참 누가 챙겨주질 않으니 내 건강을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이죠. 역사 속으로 조선시대로 갑니다.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기획 부동산 이런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참 부동산 가지고 한번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이게 금액 규모도 크고 예. 내가 살 보금자리다 보니까 문제가 참 이게 심각한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된. 아무래도 돈이 크게, 아까 얘기한 돈이 크게 오가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역시 그 땅을 노리고 빼앗는 일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속여서 빼앗아서 내 땅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 벌이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한 작가 덕분에 조선시대에 벌어졌던 송사, 이 소송 이야기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고소장 하나를 직접 확인하셨다고요? 예. 어떤 내용의 고소장이에요? 이게 1904년도에 네. 충청남도 노성에서 살았던 백조씨라는 사람이 쓴 소장인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원래 이 백조씨가 자기 가족이 친정 부모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가지고 가족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조씨가 화가 나서 그 고향을 떠나버렸는데 한 십몇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한테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재산을 떼어주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거지꼴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산을 받았던 동생이 예. 거지가 됐어요? 예. 왜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동생의 자식이 아픈데 어느 그 약장수 서 씨한테 그 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산 거예요. 근데 약값을 다 못 갚으니까 그 서씨란 사람이 동생의 집과 땅을 다 뺏어버리고 동생이 이제 거리에 나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자식 약값을 치르느라고 예. 뭐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이제 집에 큰 병 생기면 요즘은 좀 의료보험이 있어서 낫지만 그쵸. 집안 거덜나는 거 보통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걸 보고 백조 씨가 또 알아보니까 약값 대부분을 갚고 한 50냥 가까이를 갚고 3냥이 딱 모자라는데 그 3냥이 모자라다고 그 집하고 땅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잠시만요. 50냥 넘게 갚았는데 예. 3냥. 예. 3냥. 3냥이 부족하다고 집을 뺏어버려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조 씨가 그거 보고 화가 나서 고발을 한 거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고발을 건 그 소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고발을 걸어서 이겼어요. 네. 그래서 땅을 받아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이 서 씨가 악독한 게 이게 재판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재빨리 그 땅을 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잠시만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땅을 팔아버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면은 법원에서 가압류로 해버려서 예. 누구에게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놨을 텐데 조선시대였으니까 그런 제도가 조선시대에도 없었을- 워낙 소송 중인 땅을 파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만 아, 그런데 지금도 전세 사기 그런 식으로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잡혀 있는데 팔고 저당 잡혀 있는데 임대 주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똑같이 이제 재판을 하다가 그 이 땅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소장은 두 번째 소장입니다. 그렇게 재판에서 땅을 돌려받았는데 이 서씨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아 넘겨버렸다. 그래서 복잡해지네요. 그 땅을 돌려달라라고 한 소송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충청남도 노성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서씨라는 사람은 또 전라도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여산. 네. 그래서 백조씨가 전라도 여산까지 찾아와서 그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그 종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 지금은 이제 이게 전산으로 관리가 되니까 그쵸.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예. 딱 찾아보면 되고 음. 다른 데서는 등기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조선 시대였으니까 물론 종이로 돼 그때도 있으니까. 네, 종이로 돼 있으니까 예. 크로스 체크가 더 어려웠을 거고. 근데 혹시 그 소장을 보면 예. 당시 그 소송의 결말은 안 나오나요? 그 소송 안 나왔지 이미 한 번 이기고 예, 한 번은 두 번째, 이겼는데. 예, 두 번째 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유리하게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완전히 그 결판이라고 그러니까 결송 위반이 나와야 돼 있는데 그 결송 위반은 아직 그 공문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첫 번은 이겼으니까 두 번째도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고생을 예. 아, 그 했겠죠. 충청도에서 그 전라도 여산까지 가는 걸 특히 당시에는 예. 그때는 뭐 도로도 없었으니까 걸어서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조선 시대에도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예. 있었을까요? 그 집주름이라고 해서 집주름. 예. 그 지금의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주름이 집을 소개해주고 매물 같은 걸 소개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때 부동산 보는 것도 지금 우리 부동산 보는 거랑 똑같아요. 네. 땅을 살려거나 집을 살려면 집주름이 먼저 이런 매물이 있다라고 소개하면 이 살 사람하고 집주름하고 같이 가서 이제 딱 집을 다 돌아보고 땅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집문서나 땅 문서를 보면은 그 당시 유명한 유서필지라고 그 여러 가지 그 가이드 책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땅을 측량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땅 측량하는 거나 집 측량하는 것도 굉장히 치밀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문서를 보면 집의 그 전개도도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꼼꼼하게 보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는데 그래도 사기를 당하죠. 그렇죠. 뭐 제도나 예. 측량 방법은 있었지만 그리고 공인중개사 즉 예. 집주름이란 사람을 통했어도 사기가 있었다. 예, 많이 당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을 다 그 악덕으로 모는 건 아닌데 네. 이게 기록에 남은 건 특히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그 경조 때의 문인인 그 유만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만주. 예, 이 사람이 흠영이라는 일기를 썼는데 네. 이 사람은 평생 별다를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문인도 아니었고 오히려 당대 사람은 쟤 좀 성격 이상해라고 평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대대로 계속 일기를 썼는데 이 사람이 언제 한번 자기 아버지가 유한준이라고 좀 유한준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출세해서 관리가 되니까 갑자기 눈이 획 뒤집혀서 비싼 집을 사려고 들어요. 그 한 2만 가까이 되는 2,000냥 가까이 되는 2,000냥. 2,000냥 되는 100칸짜리 명동에
비싼 집을. 명동에 있는 100칸짜리 집. 예. 근데 99칸도 아니고 100칸. 근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유만주는 그 과거에 급제한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직 백수인데 그때 혹시 주택담보대출 아니요 그거 차라리 고문인데 사채를 끌어다 뒀습니다. 사채. 예. 친척들한테 돈 불리고 예. 그 경강 상인한테 사채를 빌어서 꾸역꾸역 그 2,000냥짜리 집을 산 거예요. 네. 당연히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그 집 좀 팔아라. 그 집을 팔아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데 안 들어요. 나는 사채를 써서라도 이 100칸짜리 집을 갖고 예. 싶어요. 이 집이 너무나도 좋고 정원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 이 사람은 뭐 이제 영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좋고 비싼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샀는데 문제는 이때 살 때도 2,000냥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예. 그 돈이 이 유만준의 가족이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거금이었는데 그것도 속아서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였습니다. 비싸게 산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후회는 하는데 뭐 이미 때는 늦었죠. 계약서에 도장 꽝 찍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은?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네. 그 1년 만에 아버지가 예. 파직당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그래서 1년밖에 못 살고 그래서 그 창동에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아까 그 이 집값을 2,000냥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네. 930냥 주고 팔았습니다. 절반도 못 건진 거예요? 예. 영끌을 해서 100칸짜리 명동에 있는 집을 샀는데 예.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예. 반토막이 뭐예요? 한 반토막하고도 더 났지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집주름이 막 이거 완전히 미치고 사는 겁니다 하면서 그 창동 초가집에 집 문서를 들고 오는데 그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속상했다고 일기에다가 썼어요. 아유, 이게 뭐 속만 상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복장이 뒤집히지요. 그렇죠. 아이고야. 그리고 남하은 님이 용인에서 서울 가는 좌석 버스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채널을 기사님이 맞춰놔서 저는 이어폰을 빼고 갑니다. 기다리는 이한 작가님 얘기 들어야 1시간 후딱 갈 것 같네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내릴 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요. 센스 만점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 용인에서 서울 가시는 좌석 버스 몇 번인지는 안 써주셨는데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하은 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금방 갈 겁니다. 이지연 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 판결은 사또가 하나요? 라는 그게 질문입니다. 그 지금도 지방법원, 그 중앙법원 이제 따로 있는 것처럼 네. 지방에서 먼저 동네는 사또가 예. 현감이 합니다. 현감. 근데 현감이 해서 그 불복하면 또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순사또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관찰사가 하고 거기까지 안 되면 이제 사헌부, 헌부, 형부 서울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사헌부나 형부회사, 의정부회사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왕 지나갈 때 꽹가리 치면서 저 억울합니다 하면은 게 들여다보아라. 되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왕이 한번 행차할 때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징치는 걸로 굉장히 많았어요. 아, 왕이 지나가면 그냥 옆에서 엎드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 징치고 꽹가리 치고 나 억울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 그래야지 이게 상명하달식으로 일이 예. 일사천리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그때 할 때 굉장히 그냥 하면 아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목소리는 크게 슬프게 그렇게 억울합니다라고 해야지 파급력이 좀 셌어요. 지금도 그 대통령 어디 뭐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행사할 때 억울하신 분들 많이 예. 막 옆으로 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퍼포먼스가 뛰어나야 돼요. 퍼포먼스. 예. 꽹가리. 예, 목소리 굽고 큰 소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통과된 사람이 정조 때 있었습니다. 그 정조가 야, 그 누구누구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 가마 안에서 그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봐라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굉장히 성공한 격쟁이였던 거죠. 그쵸. 그때 뭐 왕 한마디면은 예. 이것도 재밌네요. 사또, 순사또, 관찰사, 서헌부, 형부, 의정부 예. 그리고 임금 예. 이런 순으로. 자, 그리고 경상도
노상추 이야기. 예, 예, 이분은 무관입니까? 이분도 사기를 당했어요? 예, 이분은 그 경상도 그 선산 사람인데 경상도 북도. 선산? 예, 선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명이. 근데 이분이 딱 맨 처음에는 문과를 하다가 무과로 틀어서 급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급제한 것까지는 좋아요.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급제해서 이제 서울에 땅 사자, 집 사자 그렇게 했었는데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쪽 의정부 쪽에서 초가집을 샀다가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서울,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집을 좀 사봐야지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 하숙집 방을 하나 얻었거든요. 네. 한 그래서 27냥 주고 방을 하나 얻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방 빼라. 40냥 주고 들어오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 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내가 벌써 돈을 냈는데 나그러니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3냥 더 줄게. 그래서 30냥을 했는데 그래도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너보다 비싼 돈 주고 들어온 사람 있으니 나가라. 게다가 또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노상추보다 벼슬이 높았어요. 그 승정원 승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 오. 그러니까 그거 좀 밀리죠.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방을 비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방 알아줄게라고 했는데 이 다른 방에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돌려줘라라고 하는데 그 27냥 30냥을 냈잖아요. 네. 단돈 10냥만 돌려주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건 30냥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냈는데 예. 10냥밖에 안 돌려주고 네. 그냥 나가라. 예. 우리 집엔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들어와서 40냥 주고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상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했을 건데 당시 다행히도 노상추도 무관이었고 네. 벼슬이 꽤 높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하고 싸웠어요. 어. 장난 아니야. 돈 내놔라. 그래서 돈을 겨우겨우 받아내긴 했는데 이것도 이 집주인이 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따로 새 들어온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노상추에게 준 거였어요. 돌려막기로. 예, 돌려막기였죠. 정확히. 이야, 참 말이 안 됩니다만은 당시에 그래서 이게 참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관련해서 시조도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시조를 쓴 사람은 조선 그 성종 때 그 유명한 그 무오사화 때 그 부관 참시당한 김종직이라고 해서 김종직. 예, 살인파의 그 우두머리였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 제자들이 무오사화 때 엄청나게 죽었죠. 연산구 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부관 참시당한 김종직인데 이 사람도 지방에서는 꽤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는 그 하숙생 신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숙생 노릇하면서 맨날 여기 쫓겨나고 저기 쫓겨나고 셋집 전전하던 그런 괴로움을 담아서 적은 시가 있긴 합니다. 셋집살이의 서러움. 예, 김종직의 시조 조금 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중에 있는 몇몇 집들은 다 내가 머물러 살았던 집인데 때로는 뭐라 내쫓음을 당하여 동서로 자주 떠돌아 다녔네. 성중이 어디예요? 성중? 성중이 이제 그 사대문 안에, 사대문 안에 성의 있는 안에 있는 집들. 왜냐하면 이분도 관직 생활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아끼려면 사대문 서울 안에. 안에서 사대문 안에 하숙을 해야죠. 집을 살 돈은 없고 하숙을 하는데 툭하면 이제 내쫓기는 거예요. 장원의 그 과거에 급제해도 예. 그리고 관직을 얻었어도 새빵살이하는 서러움. 왜냐하면 그때도 서울의 집값은 무지하게 비쌌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는 다 하숙생. 참 이게 돌아가서 조선 시대에 그래도 한양에 집 한 채 사놨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도 한양의 힘들죠. 집값은 비쌌다. 그래서 저번 시간 얘기한 율곡이가 할머니한테 그 서울에 집을 물려받은 게 엄청난 금수저였던 거예요. 외할머니가 서울에 집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예, 삼루소 끝에서 그러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현재 보면은 집을 살 때는 뭐 취득세 내고 예. 부동산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도 내지 않습니까? 예. 조선 시대에도 집이나 땅 관련된
세금들 붙는 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수수료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작지라고 쓰고 네. 읽을 때는 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땅에 대한 공문서, 집에 대한 문서를 처리할 때마다 그걸 내게 돼 있는데 지금 초가진 집 두 칸에 종이 한 권, 뭐 땅 몇 마지에 종이 한 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 질지가 종이 20권을 넘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쓰니까 종이로 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후기로 갈수록 그 엿장수 맘대로 해서 막 비단 몇 필 내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내기도 하고 해서 점점 질지가 부담이 돼서 나중엔 백명문기라고 해서 국가한테 등록 안 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아,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등기하지 않고 예, 예. 개인 대 개인 직거래하는 예. 것들 세금 아끼려고. 예. 뭐 그러다가 이제 집문서 훔쳐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땅을 둘러싼 다툼 더 알아볼 텐데 예. 강원도 춘천의 황조이 예, 하는 황조이라고 사례도 해서 있네요. 예, 이거는 이 조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양인이었을 거예요. 평민.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고 자기가 쓴 그 고발장이 나와 있어서 그 사연을 알 수 있는데 부인이 있었고 남편이 그 양반 유 씨한테 돈을 좀 빌렸었는데 40냥을 빌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자가 붙고 붙어서 100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냥해야 되는 돈을 갚아야 되니까 네. 못 갚고 그 남편은 치리에 빠져서 세상에 떠나고 이 양반 유 씨가 황조이가 가지고 있던 땅을 야금야금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조이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자도 세고 내 땅을 내가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한글로 소지로 써서 고발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땅을 돌려받습니다. 일종의 고리대금업자랑 싸워서 소송에서 이긴 예. 거네요. 그 상대는 양반이었고요. 상대는 양반인데 양반이 고리대금업을 예. 한 거네요. 양반은 고리대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 있는 사람들이 더 예. 했다고. 예, 정승들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상 받으면 불법이고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 조선 시대에도 뭔가 법정 최고 이자율 지켜야 할 선 그런 게 있었을까요? 경국대전에서조차 네. 워낙 이자는 원금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넘어선 예. 안 된다. 예, 거의 모든 동양아시아의 법률전에도 원금이 이자를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안 지키는 불법 고리대금업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죠. 예, 그 법을 다 지켰으면 거의 뭐 이제 제도권이었겠죠. 당시에도. 오호. 당시에도 이런 게 그러면 문서로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기록이. 그 고리대금에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예. 돈 갚아라 또는 못 갚겠다. 예. 그런 소지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라라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허. 그 저쪽이 너무 부당한 이금을 매겼으니까 우리는 못 갚겠다. 구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양측이 같이 싸운 경우들. 예, 어허. 아까 그 황조이 예. 강원도 제 춘천에 예, 살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소송을 해서 이긴 겁니다. 예, 양반인 고리대금업자를 상대로. 그러면 다 돌려받고 예.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두 번째 소지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아, 소송은 예, 이어졌다. 종이가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처음에서 그 억울하다였고 예. 두 번째는 그래서 땅을 돌려받았어요. 예. 땅을 돌려받아서 이거를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황조이가 본인이 농사 짓긴 좀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을 한테 일단 팔거나 아니면은 소장농한테 땅을 빌려줘가지고 그 땅을 갈아먹게 하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유 씨가 방해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땅 살까 하고 와서 보면은 유 씨가 보낸 사람이 와서 아 사실 이 땅은 소송에 걸려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면 당신이 손해 볼 거다. 아. 그렇게 수작질을 하고 마찬가지로 소작을 하라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사실은 이 땅은 내 땅인데 지금 소송 중이다. 그 당신이 이 땅을 농사짓게 되면 손해 볼 거다라고 또 이제 찔러 넣으니까 아무도 이 땅을 사거나 농사 지으려 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소송에서 황조이가 이겼는데 네.
그 아까 그 고리대금업을 한 양반 유 씨가 소문을 안 좋게 퍼뜨려서 저 땅 거래 안 되게 하려고 그냥 예.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악질이네요. 예. 그러니까 황조위가 두 번째 소장을 쓴 거예요. 유 씨가 한 짓을 낱낱이 고하고 이 사람이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처벌해달라. 뭔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걸로. 예. 아주 본격적으로 방해를 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고리대금업자는 처벌을 받았나요? 어떻게 두 번째 됐나요? 결말은 이제 그것도 결승 소지가 안 발견돼서 알 수는 없지만 첫 고문서가 번째를 발견이 안 됐다 이겼으니까 보면. 어딘가에 박혀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찾아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황조이의 소송 관련된 것들. 야, 참. 그리고 또 하나가 일전에도 이한 작가가 알려주셨어요.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부자인 경우가 많았다. 예. 노비의 재산권도 인정이 다 됐다. 노비들도 자기 자식에게 계속해서 큰 자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 예, 가능했습니다. 노비의 자산을 팔아먹은 양반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빼앗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실 노비는 자기 재산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었는데 네. 반대로 이 노비의 재산을 양반이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딱 하나 노비한테 자식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노비가 자식이 없으면 그 노비의 주인이 예, 노비의 자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비가 죽은 다음에. 예. 그랬는데 여기에도 약간 좀 그 불법이랄까 꼼수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노비가 그 양인이나 자기 소유의 다른 노비랑 결혼해서 자식을 가지면 그리고 노비 자체도 재산이잖아요. 노비의 자식도 노비로서 주인의 재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의 노비가 네. 다른 집 노비랑 결혼해서 자식을 가지면 네. 그 낳은 자식들은 전부 상대방 양반의 재산이 돼버려요. 잠시만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노비니까 노비끼리 결혼할 수 있는데 예. 당연히 노비니까 누구 집에는 소속이 되어 있겠죠. 예. 그 노비끼리 결혼을 하면 남녀일 테고 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재산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면 네. 여자 쪽 노비의 주인 것이 됩니다. 아, 여자 노비가 자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남자 노비의 것도 같이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여자 노비의 주인이죠. 여자 노비의 네. 주인. 예. 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 강아지 그러니까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강아지 같은 거 새끼를 낳으면 보통 암컷의 주인이 새끼들을 다 가지잖아요. 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예. 인간을 상대로 표현하자니 좀 그렇지만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아 그렇게 해서 노비끼리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자산이 갈 데가 없으면 여자 노비를 소유한 주인에게 그 자산이 간다. 예. 그러니까 노비들 자식들도 전부 여자 노비, 그러니까 여자 노비의 주인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재산도 역시 여자 노비의 재산 쪽으로 가죠.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한테 가는데 그 자식들도 결국 여자 노비의 주인의 소유니까 네. 전부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그 노비가 갖고 있었던 재산은 예. 그러면 그 노비의 자식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를 전부. 주인이 뺏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노비 주인 경우에는 자기 노비가 자식을 낳고 그 재산도 있는데 그게 전부 여자 노비 쪽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앉아서 재산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네. 그 노비한테 압박을 가합니다. 네가 괜히 딴 집 노비랑 결혼해서 내가 재산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아이고야. 네 재산을 미리 좀 내놔라.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 악질이죠. 오. 이걸 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기 노비가 딴 집 노비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 노비의 재산을 억지로 많이 바치게 한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보니까 여러 노비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 예. 대표적인 예가 막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막산이면 이제 노비 한 이름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익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결혼해서 자식도 있었어요. 손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었던 양화록을 쓴 묵제일기를 쓴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바치게 합니다. 땅을. 이거 보아하니까 막산이 딴 집 노비랑 결혼해서 자기 그 막산의 재산이 전부 저쪽 집에 가게 생겼으니까 재산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막산은 죽기 전에 이제 땅을 좀 바칩니다. 그랬는데 주인한테. 예. 근데 바쳤는데 그 바친 사이에 보고 나니까 막산의 손자가 그 땅을 전부 딴 사람한테 팔아치고
도망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이문건이 화를 내면서 소송을 걸어서 2년 뒤에 그 땅을 되찾습니다. 원래 노비의 땅인데 노비의 땅인데 이제 자기가 뺏어간 거죠. 원래 주인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노비인데 노비인데 예. 노비가 노비의 주인에게 이 땅을 주기로 했으니 예. 그 양반이 예. 저건 원래 내 땅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다시 내가 받아야 돼. 예. 이런 식으로 했던 예.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땅을 다시 그러니까 1556년에 소송을 통해서 그 막산의 땅을 다시 자기 소유로 바꾸거든요. 네. 근데 이 땅을 다른 양반한테 팔아넘깁니다. 근데 팔아넘겼는데 정작 그 팔아서 산 양반이 농사지으러 가보니까 이 토지 문서하고 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문건한테 항의를 해요. 그래서 네. 이문건이 저쪽 그 관아의 사람들이랑 같이 다 함께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네. 토지 문서에 실려있던 땅이 엉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 위조된 거였죠. 문서가 잘못됐다. 아니요. 그러니까 막산이 아주 대놓고 예. 가짜 문서를 만든 거예요. 가짜 땅 문서를. 아, 자기 진짜 그러면 재산은 빼돌리고. 자기 주인이 자기 땅 뺏어갈 것 같으니까 문서를 위조를 해서 예. 가짜 땅을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제서 와, 이문건이 반전이네. 예, 이문건이 아 이거 막산이 살아있었을 때 측량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늦었구나 하면서 되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어떻게 보면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약간 그 그렇죠.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도 뭔가 조금 계략, 그렇죠. 위조가 있었던. 그러니까 노비들이 얼마나 자기 재산을 양반에서 지키기 위해서 꼼수를 썼는지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작가님이 막산이라는 노비가 이문건이라는 양반에게 자기 땅을 그냥 순순히 내어줬다 그러고 되게 이상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위조된 서류를 내어준 거다. 예. 반전이 숨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비 막산이 굉장히 똑똑하게 예. 계책을 잘 세운 거고 그 반대로 그냥 당하기만 했던 일화도 있나요? 예. 실패한 노비들이 사실 굉장히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현조이라는 여자 노비가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역시 같이 이문건입니다. 땅을 농사짓고 있었는데 이문건이 이 땅을 나눠서 이문건이랑 이 양반이 나쁜 사람이네요. 예, 한 노비 제가 찾아본 결과 노비랑 싸운 게 한 적어도 4번 이상 있습니다. 야, 노비랑 송사를 벌인 것만. 예. 근데 이번에는 현조이라는 여성 노비. 예. 1551년 얘기네요. 예. 그 땅 일부를 나눠서 다른 노비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조이가 다 땅 한가운데다가 그 말뚝을 박아놓고 이 말뚝 안쪽만 내 땅이고 저 바깥쪽은 내 땅 아니에요라고 우깁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예. 축소시켜가지고 아 내 땅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기 저 넓은 땅은 내 땅 아니에요. 자기 땅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예. 실제로 내 땅은 요거밖에 안 돼요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문건이 아까 얘기했던 관아에 측량한 사람을 데려와서 측량을 새로 하고 말뚝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현조이는 그냥 당했죠, 뭐. 아니 이제. 그러면 이문건이라는 이 양반이 아까 막산한테 한번 당한 다음인 거예요? 아니요, 그 전이에요? 예, 전입니다. 야, 근데 이번에는 막산이 뛰어난 측량사까지 사람이에요. 동원을 해서 예.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자. 음. 노비의 땅을 뺏으려고. 예, 아, 정말 대단한 양반이네요. 그렇죠. 보통 그분이 그 양아록이라고 해서 손자를 자상하게 키운 걸로 유명한 분인데 손자를 키우면서 그 육아 일기를 쓰신 분이에요. 육아 일기를 누가 썼다고요? 이 이문건이라는 분이. 이문건이. 근데 그 자식과 이제 그 노비들에게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육아 일기가 양아록. 예, 양아록. 예. 아, 이문건이라는 분이 여성이에요?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예. 남자분. 양아록. 육아 일기. 저는 아까 양아록이라 해서 양아치가 쓴 기록이 좀 그런 느낌이 들죠. 행동은 거의 양아치스러웠는데 네. 근데 육아일기를 써서 뭔가 기록적으로는 잘 남아있는 훌륭한 양반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네요. 별로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은 게 애를 키우면서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본인이 일기로 쓴 거예요? 네, 내가 애를 많이 때렸다. 네, 그리고 내가 노비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라는 네. 걸 본인이 기록으로 남긴 그러게요. 특이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뭔가 성미도 좀 괴팍해서 이제 귀향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 부인 흉도 봤어요 일기장에다가. 그래서 어. 참
보면 재밌어요. 참 별 이야기 다 쓰셨구나 싶은. 부인 흉은 뭐라고 썼던가요? 일기장에. 맨날 놀러 가서 밤에 안 들어온다고. 네, 거기까지만 듣죠. 더 구체적으로 들으면은 비방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땅 가지고 등쳐먹은 이게 등쳐먹다라는 게 표준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땅 가지고 등쳐먹은 이문건보다 더한 사람이 나옵니까? 그 땅 사먹은 있는 사람, 사실 등쳐먹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요. 너무 많아요. 하삼도 사건 얘기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삼도 사건은 아주 정말 무려 340년 동안이나 소송이 벌어졌던. 소송이 340년이 이어져요? 네. 그렇게 하는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 드문 토지 소송 사건입니다.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340년 이야기인데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정확히 하면 1956년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그 선조의 딸인 정명공주의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무려 경상도의 8,000결모 땅을 받고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왕족의 땅을 거의 혼자 많이 물려받았던 네. 정명공주. 근데 그 정명공주 자신은 그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인조 반정의 명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서 돈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정치적으로 몰려서 좀 집에 조용히 살았습니다. 예. 근데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아서 아들 7에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 80 넘어서까지. 오, 네.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이 정명공주가 물려받은 땅 중에 하나가 바로 하삼도, 상의도, 하의도, 섬 3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땅에 하의도, 상의도, 상태도, 그다음에 하태도. 예, 맞습니다. 네네네. 하의도, 상태도, 하태도 합쳐서 이게 섬 3개네요. 예. 그랬는데 이 섬에 20필지 정도를 물려받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섬이라는 게 또 이제 섬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그 개척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섬은 처음에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섬에 사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가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 간척하는 건 지금도 힘들잖아요. 네. 또 둑을 막아서 이제 그 민물이 계속 흘러들게 해서 땅에 소금기를 씻어내서 그거를 옥토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섬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섬에 가서 예. 땅을 일구어서 잘 살 수 있는 섬으로 만든 거네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섬의 가치가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 정명공주가 받았던 땅은 여기 20필지였는데 네. 이제 한 영정조쯤 되면은 섬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일궈서 120필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당연히 그 땅의 주인은 섬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 이 정명공주의 후손들이 여기는 우리 조상님이 물려받은 땅이니까 세금 내라. 아, 나온 그러니까 그 섬의 명의를 가진 사람과 실제 그 섬으로 가서 이 섬을 개척한 사람들,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명공주 어머니가 아까 이게 20필지뿐이고 나머지 100필지 정도는 섬 사람들 거죠. 근데 이 정명공주의 후손들이 여기 이 섬 전부 우리 땅 전부 이 섬 전체가 우리 집안 땅이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이중으로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섬 자체를 필지로 어떻게 인식할 거냐가 예. 쟁점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이제 절수지냐 뭐 이걸 굉장히 조선시대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게 그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는 것인가, 권리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땅의 주인이냐, 그걸로도 또 이제 논쟁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경종 때 처음에 소송한 거는 이 정명공주의 후손들이에요. 저 섬 사람들이 세금 안 낸다, 네. 나쁘다. 네. 라고 올렸는데 그러면 섬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건 전부 우리 조상들이 애써서 만들어낸 땅이다. 네. 세금을 낼 수 없다. 억울한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네. 해서 그 저쪽 그 삼태도가 여기 전라남도 그 나주 그쪽이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와서 소송을 겁니다. 조선시대에. 억울하다고. 예. 근데 그게 선조 선조 때부터 영조 시작하고 예. 때를 거쳐서 예. 1950년대까지 예. 이어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랬던 거예요? 아니요. 계속 졌는데요. 계속 소송합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예. 실제 땅을 일군 사람들이 예.
졌지만 계속 소송을 해요. 예. 왜냐하면 좀 이기기 어려웠던 게 왜냐하면 영조 때 아다시피 이게 이 남양 홍씨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조의 엄마가 바로 해경궁 홍씨지 않습니까? 경명공주의 오드손이 해경궁 홍씨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족의 외척이다 보니까 도저히 그 위세를 넘나들 수 없을 정도였는데도 이 삼태도 사람들은 계속 소송을 겁니다. 이건 왕족을 부당하다. 상대로 340년간의 소송.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예.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 섬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여기에서 줄이기엔 너무 아까운데 네. 그 이거 아깝다. 맨 처음에는 일본 조선 상대로 소송 걸고 그 다음에 이게 일본으로 또 넘어가요. 일본 정부가 또 자기 섬을 일본 지주한테 일본 지주한테 팔아넘겨요. 홍씨들이. 그 홍씨 집안에서. 그러니까 일본 지주를 또 싸워요. 일본 지주를 싸운 다음에 일본이 무너진 다음에 또 이게 그 조선 대한민국 정부를 가서 미 군정의 땅이 되거든요. 미 군정까지 갑니까? 예. 그러니까 미 군정 상대로 또 싸워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섬을 섬주의한테 돌려주자라고 한 순간 한국 전쟁이 벌어져요. 오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섬 사람들이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해서 1956년에 드디어 섬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엄청나게 축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선시대 선조 때부터 시작된 소송이 예. 영조 때 이어졌고 일제시대까지 이어지고 미 군정까지 넘어갔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1956년에 또 하나의 판결. 예.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줄이면 안 되고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하삼도 사건만 한번 예. 깊이 있게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허창행님 이게 뭐라고 경제방송에서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나요? 근데 재미는 있다. 야, 우리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항상 우리가 조선시대로 떠나가서 그냥 역사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경제를 예. 또 같이 배워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요. 예.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LH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관 특혜 문제를 차단할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 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확인된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의 사료를 검사한 결과 네이처스로 우사 제품에서 AI H5형 항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 들어보죠. 네, 1122번님. 액화 석유가스 LPG 차량도 유류세 부과되나요?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럼요. 네. 다 붙여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갑니다. 네. 근데 유류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면 교통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 부과금, 또 거기다 별도로 부가세도 있고요. 네. 주행세, 교육세, 개별 소비세, 교통세를 합쳐서 유류세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LPG에도 붙어요. 근데 세목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긴 한데 차량용 부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리터당 103.02원, 교육세, 개소세 15%, 그리고 판매 부과금 부가세도 붙어가지고 약 한 부가세만 빼도 154.8원 정도가 유류세로 붙더라고요. 네. 근데 정부가 지금 이거를 한시적으로 인하 조치를 하고 있죠. 유류세. 그게 21년 1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몇 차례 이어져 오고 있죠. 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게 이달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그만할지 또 연장을 할지, 또 연장을 하자니 정부는 지금 세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네. 연장을 하지 않고 끝내자니 물가 부담, 서민들 부담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네 서민들도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양쪽에서. 맞습니다. 예. 자, 이어서 6361번님은요. 예전에 자동차는 부자세 명목으로 유류세에 물린 거 아닌가요? 지금은 자동차가 한 집에 평균 한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경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사치품이나 고가품에 붙는 걸 개별 소비세라고 붙이는데 네.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가 가장 많이 붙죠.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세 중에도 일부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성격이 이걸 사치품이기 때문에 기름에다가도 개별 소비세를 붙일 거냐, 이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필품인데 그렇죠.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한 다양한 명분을 갖고 있는 거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통세는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도 하고요. 참 다양한 명목으로 거의 리터당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900원 정도가 붙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3072번님은 코스피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상승, 하락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한 2660선 정도에 있는데 1980년 1월 4일을 기준점으로 해서 100포인트로 기준을 잡았던 겁니다. 네. 지금 2600포인트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43년 전에 비해서 26배, 26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가격이 26배 높아졌다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다 모든 기업들의 가치를 합쳤을 때 덩치가 26배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당시에 100만큼을 사놨으면 43년 만에 26배 늘었다가 아니라 네. 그 사이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격과는 상관없이 덩치 큰 회사들이 상장이 될 때마다 시가총액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26배나 커졌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고선옥님은요. 장애인 연금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우선 이 수급 대상을 보면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돼요. 이때 미혼 중증 장애인 선정 기준액은 122만 원이고요. 이 기혼 중증 장애인은 195만 2천 원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이 신청은 온라인과 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복지 서비스 클릭 그리고 모의 계산 클릭하면은 장애인 연금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급 금액은 장애 정도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요.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입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44-202-3323 044-202-3323번입니다. 네, 저희가 다양하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알려드리고 노령연금도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알려드렸네요. 네. 보람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